다음. 자, 선생님 아무 어디 갔어요? 좀만 있어봐. 자, 소유와 지배가 분리된 회사는 누구를 위해 운영되어야 하는가? 질문을 하면 수능에서는 항상 너네가 답을 한번 해보는 거야, 머릿속으로. 소유와 지배가 분리된 회사. 준공공회사지? 앞에 받는 거야. 누구를 위해 운영되어야 하지? 당위적인 표현이네. 누구를 위해 운영되어야 할까? 정해야지. 소유자, 지배자, 경영자. 그치? 벌리는 이 질문에 대해 가능한 세 가지 답을 검토한다. 자, 암호 하나 들어갑니다. 암호 1은 스야, 스. 자, 암호 1은 스. 자, 첫째, 재산권을 불가침의 권리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법학의 논리. 자, 전통적인 경제학의 논리, 법학의 논리 나오지? 너네들이 읽었으니까 좀 빨리 처리할게. 법학의 논리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만 한정 표현 되어야 한다. 당위 표현 나왔어. 중요하지? 그럼 뭐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운영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네. 그치? 뭐는 전통적인 법학의 논리에 따르면. 그러나 자신의 재산에 대한 지배를 수행하는 소유자가 그 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전적으로 수취하는 것이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도표현 나왔다. 재산에 대한 지배를 포기한, 비교하고 있지? 포기한 소유자도 마찬가지로 이익의 유일한 청구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 도출하는 것은 잘못이다. 자, 현대에 이르러서 현대 준공공회사에 이르러서 소유랑 지배가 구분이 됐지? 그럼 더 이상 소유자는 지배를 하지 않지. 그치? 그럼 지배를 포기한 소유자가 되는 거네, 현대의 소유자는. 그러면 이들에게 이익의 유일한 청구권자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오로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만 운영돼서는 안 된다라고 권리가 반박을 하는 거네. 자, 두 번째, 전통적인 경제학의 논리. 여기 입각하면 회사는 지배자를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이번에는 소유자가 아니라 지배자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권리는 반박을 할 거야. 자, 일단 왜냐하면 경제학은 전통적 법학과 달리 비교하고 있지? 비교하면서 부정까지 하고 있네. 너무 중요하지? 재산권의 보호 자체,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자체는 되게 강한 표현이야. 강조의 표현이야. 재산권 보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아니라 이 재산권의 보호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 뒷부분이 중요하다는 거네. 그러니까 이 지금 비교 표현에다가 부정 때리면서 자체라는 표현 나왔지? 바로 선지화되지. 19번. 이것도 바로 선지화됐네. 비교 표현에서. 그치? 참 이런 작은 이런 미시 표현들이 참 중요한 거야. 자, 재산권을 보유하는 이유가 재산의 보장 자체가 아니라 또 나왔지? 같은 말 또 반복하고 있어. 부를 얻으려는 노력을 유발하는 사회적 기능 때문이라면 회사가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가 중요하다? 지배자의 이익이 중요하다. 그러나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위험을 부담하는 건 누구야? 소유자지. 이게 구분이 되어갔다고 했잖아. 지배자는 더 이상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데 이 지배자를 위해 회사가 운영되는 것은 당연히 최악의 결과를 낳는다라고 할 수 있겠네. 자, 여기서 하나 이제 TMI를 하자면 경제학인데 왜 경제학이면 보통 뭐 재산권의 보호 이런 걸 강조할 것 같은데, 선생님 왜 기업이 재산권 보호보다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은 기업을 이렇게 이해를 하나요? 회사를 이렇게 이해하나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 자, 경제학자들한테 이제 최고는 사실 뭐 기업이겠지. 기업이 경제를 굴러가게 하는 건 기업이니까. 자, 기업의 위상을 더 높여줘야 경제학이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기업이 결국 사회에 바람직한 아주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는 주체다라고 이야기하는 논리를 펴는 거지.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이게 질문이 들어와서 선생님이 하나 첨언을 했어. 자, 셋째, 이처럼 법학과 경제학의 전통적인 논리를 앞에 나왔던 것들을 소유와 지배가 분리된 회사 체제에서 현대지, 그지? 현대 권리가 주장하는 준공공회사 회사 체제에 적용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게 권리의 이야기였지. 자, 자유방임 질서가 기초하고 있던 사회가 회사 체제의 사회로 변화된 상황, 그지? 20세기 최신의 시대에서는 지배자를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최악이고 주주도 차악이다. 둘 다 문제 상황이다. 따라서 권리의 결론은 뭐야? 뚱딴지 같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되게 도덕적이네.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권리의 결론이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거나 이를 실현할 합리적인 계획들을 공동체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는, 뭐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는 이거 놓쳐도 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진짜 어려운데, 회사법 영역에서는 비교하고 있네. 모르긴 몰라도 너무 중요한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어. 경영자의 신인 의무의 대상, 즉 누구야? 회사를 자신에게 믿고 맡긴 사람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해야 하는 의무의 대상을 주주가 아닌 다른 이해관계들로 확장해서는 안 된다. 당위 표현 나오고, 비교하고 있고, 또 부정하고 있네. 너무나 중요하네. 결국 누가 짱짱맨이야? 주주가 짱짱맨이라고 하고 있어. 근데 그렇게 되면 전통적인 법학 논리랑 비슷해지잖아. 그러니까 그렇진 않겠지. 그러니까 회사법 영역이라고 제안을 한 거야. 회사법 영역에서는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줘야 된대. 회사가 주주를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라고 오해된다라고 하네. 그럼 결국 전통적인 법학 논리랑 똑같이 귀결되는 건 아닌 거야. 왜? 회사법에서 주주 이외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그가 주장한 이유는 결국 뭐 때문이야? 결국 공동체의 이익 때문이거든. 자, 봐보자. 주인이 여럿이면 경영자들이 누구도 섬기지 않게 되고 회사가 경제적 내전에 빠지게 될 것이며 경제력이 집중된 회사 지배자들의 사회적 권력을 키워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암호 두 번째 들어갈게. 암호 2는 리아. 자, 그는 회사법 영역에서 주주에 대한 신인 의무를 경영자뿐 아니라 지배자에게도, 자 2번 3번 모두에게 신인 의무를 쥐어주는 거네. 결국 똑같은 말 뭐야? 주주한테 이익을 몰아주자. 회사의 약탈로부터 비활동적인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뭐니까? 공동체 이익을 위해 운용되도록 하기 위한 뭐니까? 출발점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말이 나오네. 자, 법학 논리와 차이점은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이유가 뭐야?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회사법 영역 내에서는 주주의 이익만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회사법 바깥의 영역, 이게 핵심이지. 노동법, 소비자보호법, 환경법 등과 같은 바깥의 영역에서는 공동체에 대한 회사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현실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좋은 말 갖다 붙이는 거지. 그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시스템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권리의 이야기는 결국 전통적인 법학의 논리랑 전통적인 경제학 논리를 모두 끌어안는 거야. 전통적인 법학의 논리에 따라서 일부 차용해서 주주의 이익을 회사법 영역 내에서는 최대한 강조를 하고, 하지만 회사라는 건 결국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 거지, 마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따라서 회사법 바깥의 영역에서는 전통적인 경제학 논리와는 다르게 지배자의 이익을 보장해주기보다 회사법 영역 내에서는 주주의 이익, 바깥에서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자라는 게 권리의 최종 결론이네. 참 지문이 어렵네. 자, 19번 들어가 볼게. 소유와 지배 분리에 대한 오늘날 교과서적인 견해는, 자, 서론에 나오는 갑툭튀한 학자 또는 입장은 무조건 선지화된다. 자, 이게 어려운 이유는 수능에서도 이런 작업은 해. 근거 구절이 떨어져 있는 복수의 근거 구절의 형태를 띠는 거. 근거 구절이 두 개란 얘기야. 떨어져 있는 두 개. 이렇게 대놓고 1번부터 5번까지 다 이렇게 복수의 근거 구절을 사용하는 건 수능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리트에서는 이렇게 쓰이는 거지. 어찌됐건 교과서적 견해는 뭐야? 주주를 강조하는 거지. 주주 짱짱맨. 전통적인 법학 논리도 누굴 강조해? 주주 짱짱맨.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거고. 권리는 회사법에서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경우 회사의 지배자들의 권력을 키워주는 결과를 낳는다고 보았다. 자, 크게 읽어. 회사법 영역 내에서는 주주의 이익을 강조해야지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 안 좋지. 문제사항이 발생한댔어. 얘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전통적인 경제학 논리. 그치? 회사법에서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경우 지배자들의 권력을 키워주는 결과를 나타나게 하는 건 뭐야? 전통적인 경제학의 논리지.
거기에 대해서 권리는 반박했기 때문에 회사법 영역 내에서는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3번 전통적인 경제학의 논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재산권이 인정되는 게 바람직하다. 여기 나오지 여기. 그지? 4번 권리에 따르면 주주가 회사 이윤에 대한 유일한 청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자의 신인 의무 대상을 주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자, 권리에 따르면 경영자의 신인 의무 대상을 주주로 한정해야지. 이제 회사법 내에서는. 그리고 주주가 회사 이윤에 대한 유일한 청구권자가 아닌 건 맞아. 그지? 왜? 이 부분에서 이제 알 수 있지. 지배를 포기한 소유자도 이익의 유일한 청구권자라고 하면 한계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더 이상 소유자가 유일한 청구권자가 아닐 수 있으니까 4번의 앞부분은 맞지. 하지만 4번의 뒷부분은 확실히 틀리지. 그래서 답은 4번이야. 자, 마지막 21번. 자, 보기는 수능이 됐건 니트가 됐건 결국 지문의 유사사례다. 여기서 암호 세 번째 들어갑니다. 라입니다. 라. 가나다라 할 때 라. 선생님이 샐러드를 좋아해. 이 암호는 샐러드랑 관련이 있어. 자, 마지막 가보자. 1차 뉴딜 읽어봤으니까 빨리 갈게. 2차 뉴딜. 자, 일관성 없는 정책들의 연속이었다고 평가받는다. 두 개로 나뉘고 있지. 역시나 이항관계를 형성하고 있네. 보기는 지문의 유사사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문의 유사사례일 때 그때 지문에 뭘 건드릴까? 당연히 핵심을 건들겠지. 그럼 누구일 거야? 권리겠지. 자, 주주의 재산권을 엄격하게 보호하는 원칙. 이거 보고 이해 안 돼도 돼. 일단 주주 짱짱맨이네. 2차 뉴딜은 뭔가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했네. 자, 보기는 그냥 스르륵 읽어도 돼. 그냥 두 개의 개념이 나와 있고 이게 어떻게 권리랑 연결이 될까만 생각하고 읽어봐. 읽어보고 만약에 착상이 되면 그건 진짜 독해력이 좋은 거고, 안 돼도 돼. 왜? 자, 선생님이 문학 문제 풀 때 문학 선지를 보는 마음가짐 뭐랬어? 맞다라고 가정하랬지. 맞다라고 가정하고 선지를 읽고 진짜 맞는가? 라고 지문이랑 만약에 보기가 있다면 보기를 보면서 얘를 판단하는 거야. 일단 선지가 맞다라고 가정하는 이유는 뭐야? 적절하지 않은 것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치? 나머지 4개는 맞는 거잖아. 자, 1차 뉴딜은 자, 문학 보기랑 그 독서 보기의 차이는, 문학 보기 문제는 답의 근거가 어디 있어? 보기의 재진술에 있지. 그치? 그러니까 뒷부분이 보기의 재진술이야. 이런 식으로 나눴을 때 뒷부분이 보기의 재진술, 앞부분이 지문 작품의 팩트야. 근데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중요성이 커지지. 그리고 보통은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앞부분이 보기의 팩트고 뒷부분이 지문의 재진술이야. 문학의 답은 보기의 재진술 부분 뒤에 있댔어. 그래서 보기랑 얘를 비교하면서 답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독서는 결국 지문이랑 충돌돼서 틀린 선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보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안 봐도 답이 풀리는 경우가 많아. 자, 어쨌든 문학이든 독서든 어려우면, 보기가 어려우면 일단 맞다라고 가정하고 들어가라고. 그러면서 보기를 분석하면 돼. 1차 뉴딜은 지배에 의해 회사가 약탈되는 것을 막기 위한 회사법 영역의 개혁이다. 자, 보는 순간 회사법 내부랑 바깥 이항들이 딱 떠올려야지. 아, 그럼 회사 내부에서는 그렇지, 주주 짱짱맨 있네. 맞네. 1차 뉴딜은 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가 운영되도록 하는 원칙을 확립한 개혁. 그러면 맞지. 맞다라고 가정하면 1번, 2번이 정합적이잖아. 3번 2차 뉴딜은 주주의 1차랑 다른 거지. 주주의 재산권이 사회의 이익이네. 공동체의 이익이 떠오른다. 그지? 느낌표. 자리를 양보하도록 만드는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가정하면, 아, 그럼 이거는 회사법 바깥의 영역에 해당하겠네 라고 생각하고 4번을 읽는 거야. 2차 뉴딜은 회사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나오네. 바깥 영역의 개혁. 그지? 그럼 1번, 2번, 3번, 4번은 같은 말을 하고 있어. 근데 5번은 1차 뉴딜과 2차 뉴딜은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단 보기하고도 충돌이네. 그지? 보기하고도 충돌이지만 이건 문학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는 지문하고 충돌이 돼야 돼. 자,
사실상 일관성은 있는 거 맞아. 지문의 근거에서 보면. 왜? 이 사례는 벌리에 해당하는 벌리의 이제 그 회사체 벌리가 생각하는 뭐 바람직한 회사의 방향과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1차 뉴딜은 회사법 내의 영역이었고 2차 뉴딜은 회사법 바깥의 영역인데 각각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는지 그리고 공동체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는지 지문이랑 정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그래서 일관성이 있다라고 평가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준공공회사로의 변화를 추구한다라는 점에서 무슨 표현이야? 부스러기. 문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지. 선지가 이원화되지 않고 삼원화되어 있는 거야. 팩트 부분 나오고 여기에 출제자의 뭔가 개인적인 생각, 뭔가 추가적인 개념들이 더 쓰여져 있어. 그리고 뒤에는 출제자의 원래 이원화되면 나올 수 있는 어떤 출제자의 아이디어. 자, 마지막 암호 얘기할게. 차야, 차. 그럼 내 사음절이 나오네. 이게 소스 이름이지, 소스 이름. 카톡에다 써주길 바라고. 자, 준공공회사로서의 변화를 추구한다라는 점. 준공공회사 나왔지? 매력적인 개념. 준공공회사로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말 없어. 회사 체제가 준공공회사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당위적인 서술은 했지만 준공공회사로의 변화는 그냥 앞부분에서 현대 회사 체제가 준공공회사로 변했다. 소유랑 지배, 경영이 분리되었다. 이런 얘기만 한 거지. 그지? 그러면 위치상으로도 1, 2, 3, 4는 벌리의 마지막 부분, 지문의 뒷부분을 건드렸어. 하지만 5번 선지는 지문의 앞부분, 사전 개념을 건드렸지 지문의 핵심 이전의 사전 개념 정도의 수준이야. 그러면 위치상으로도 5번은 거리가 멀지. 오케이. 자, 답은 그래서 21번의 5번이다. 속어법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였어. 여기까지. 자, 고생했고 이거 목요일까지 꼭 들어줬으면 좋겠고 듣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문제들 간단하게 복기 한번 해보고 또 수업 진행을 할게. 고생했습니다.